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그 가치가 굉장합니다. 실록만 봐도 우리는 옛부터 기록의 민족이었는데요. 이 기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요. 제대로 기록해야 역사가 왜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법이 만들어졌고요. 우리의 공식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 연구사들이 곳곳에서 활약 중입니다. 공식 역사를 기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기록되는 역사와 기록되지 않는 역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국내 최초 기록 연구사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기록 연구사 조영삼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삼입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 기록 연구사라고 하는데, 진짜 최초입니까? 이게 이제 국가기록,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 게 2000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00년도에 그 국회 기록보존소라고 하는 곳으로 취직이 됐는데, 네. 기록연구사라고 하는 게 이제 기록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아마 제가 최초인 걸로. 본인이 붙인 거예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제 공무원의 종류로 이를테면 그 일반 행정직이 있듯이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공무원의 이름이 이제 기록연구직입니다. 그럼 지금은 많으신가? 기록연구사. 지금은 네, 꽤 되는. 1번이시면 지금 몇 번까지 있습니까? 지금 뭐 번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등등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한 기관에 한 명 정도씩 있습니다. 22년, 3년 사이에. 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선구자시네. 최초에 뭐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전문 인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한 3-4천 명 정도의 인력이 뭐 여기저기 이렇게 임용 배치되어 있는. 아니, 그럼 우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겁니까? 연구사? 네, 이제 뭐 필답 시험을 보기도 하고. 어디서 봐요? 그게 이제 국가 시험. 있어요? 네네. 국가에서 뭐 이를테면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을 주관해서 뭐 시험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기관들에서 이렇게 뽑을 때 운영하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누가 한 군데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격증은? 자격증은 이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공인하는 방식인데, 관련한 대학원에서 그 학위를 받아가지고 받거나 아니면은 뭐 박사학위요? 아닙니다. 석사학위 정도. 네. 그래도 연구사가 되고. 네네. 또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얻고 난 다음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격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임용 시험에 합격을 해야 연구사가 되는 거죠. 매년 임용 시험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자리가 나야 뭐 시험을 보는. 뭘 봐요, 시험을? 시험은 이제 이게 그 기록 관리와 관련된 전공. 뭐 행정학 또는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뭐 이런 선택 과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록 관리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전자기록학, 뭐 기록의 분류와 기술 뭐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필답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구술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임용을 하면 그렇게 자격증을 거기서 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학위를 받으면 그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걸로 그리고 보고 그거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임용에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임용 시험을 학교에 임용 시험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임용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연구사라는 직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네, 공무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박물관이나 네. 이런 데 일하는 공무원들을 학예연구사 이런 데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럼 여기는 아까 중앙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러면 이런 기록 관련 그 부서가 다 있나요?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 국가기록원 있고. 이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뭐 서울기록원, 경상남도 기록원 이런 데는 이제 그 기록을 이제 연구 보존하는 장소고 연구 보존하지 않고 기록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운영하는 기관들 일선 부처들 거기에는 이제 한 명 이상씩 다 모든 기관에 거의 의무적으로? 네네 임용 배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영삼 선생님은 어디를 거친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국회 사무처에서 있다가 국회 사무처에 소속의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 네. 지금은 이제 국회 도서관 소속인데. 거기에 그때는 계시다. 이제 초초에 이제 거기에 있다가 노무현 참여정부 때 한 3년 정도 청와대에서 기록관리 비서관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 기록관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끝나고 나와서 정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네. 지금은 이제 교육적자원부. 그 부처에 조금 있다가. 거기서도 기록관리. 네네네. 그 업무를 계속 했고. 그리고 잠깐 대학에 있다가 서울시에서 한 9년 정도 기록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시는 마지막은 그 서울기록원. 네네. 네네. 그러니까 서울시에 들어가서 서울기록원을 만드는 업무를 하고 서울기록원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한 4년 정도 서울기록원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방기록관리를 쭉 했습니다. 그 기록관리는 일상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기록 이렇게 모으고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록관리라고 하는 게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 네. 현재의 기록과 기억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미래의 세대가 그것을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서나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사람들과 미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직업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좀 가공을 좀 하겠네. 그렇죠. 가공도 필요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만들어진 기록을 그 쉽게 의미부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 연원, 맥락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분류하고 기록을 설명하고 기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도구를 개발하고 뭐 대표적으로 이를테면은 가장 합리적인 검색어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한 문서가 있을 때 그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직접 일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거나 어떤 무슨 설명을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과 연관지어서 맥락을 만들어주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만 쭉 뽑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일종의 큐레이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기록관리 전문가라고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을 기록연구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기록연구직. 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드리고 또 국민 어떤 그 학습이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런 과거의 기록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어떤 가장 익숙한 어떤 방법과 통로 이런 것들로 가공하고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건가요? 왜 네, 우리는 그러니까, 기록을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기록, 공고기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여러 설명 책임성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국가나 정부 네. 또는 어떤 공공기관들은 국민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고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국가의 민주주의적인 어떤 수준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하나는 얼마나 투명한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명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가.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다 해당이 되네. 기록으로 남겨두면 투명하지. 네,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설명 책임의 도구 또는 기재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말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겠네.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으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공공기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하는 어떤 책임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끝냈는지에 대한 어떤 업무의 책임성.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기록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네네.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 네네.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 생각하면 하나하나 신중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럴 수도 있겠네. 지금은 잘 평가를 국민들에게 못 받는데 이게 기록으로 남겨져서 세월이 지난 뒤에 그때 참 그런 결정을 잘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자기네들이 잘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 기록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기록 같은 경우에 재임 중이나 퇴임 직후에는 평가가 그렇게 안 좋거나 높지 않았다가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또는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매우 어려웠고 인기가 없는 결정이었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시대가 바뀌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네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께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기록으로 말해야 된다. 네. 역사의 평가가 중요하다. 네. 지금 당시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평가가 중요하고 역사의 평가는 기록으로 받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하셨던 얘기가 그 밖에다 얘기 못할 일은 내부에서도 하지 마라. 네. 기록으로 남기지 못할 말은 하지 마라. 예,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게 비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공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외교 안보상의 비밀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잠시 공개가 이렇게 미뤄지거나 유예되는 것이지 영원한 비공개는 있을 수 없다. 원래 없죠. 네. 그런 영원한 비밀은 없지. 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좀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조선시대 임금 중에 태종 이방원. 태종이 이제 임금일 때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거든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다음에 직후에 하는 얘기가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사관이 민인생이라고 하는 사관인데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관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어쨌든 못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처리라고 하는 건 말할 생각. 그래서 그 사관을 그분이 계속 사관을 했어요. 네. 우리 그런 훌륭한 전통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당시 조선시대의 임금도 기록하는 일을 매우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중시한 거죠. 네네, 두려워하면서 중시했다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이
기록 연구사가 되셨습니까? 그 국회 거기에? 저는 뭐 원래 역사 공부를 했는데요. 역사를.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누구나 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공부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과정에 정말로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이런 기록 관리가 있다는 거.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게 대학원 공부를 늦게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모교에서 이제 조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강하신 선생님들하고 뭐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제도가 있고. 석사를 하고 있을 때요? 석사를 이제 제가 마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직업을 갖고 뭐 이런 걸 한참 고민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접했다가 그래서 이제 자격을 주는 교육기관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까지 한 거 이거. 네네네. 그래서 이 분야 박사까지. 잘 잡으셨네. 잘 역사하고 기록하고 딱 관련도 되고. 네, 원래 기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역사 공부를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문헌종방 같은 도서관학을 한 사람. 맞아. 그쪽도 이 있다. 두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 자체가 전자기록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한 사람들이 이제 대거 많이 들어왔지만 전통적으로 역사 또는 문헌종박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록 관리 쪽에. 네, 기록 관리 쪽에. 기록 관리 전공 학과는 없나요? 대부분 학부에는 없고요. 대학원에서 이제 많이 있어요? 네. 대학원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21서너 개 정도? 그렇게 많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지금 3천여 명이 넘는. 앞으로 더 필요하겠는데, 이거, 기록 관리.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각 기관에서 다 한 명 이상씩 뽑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안 나가니까. 네네네. 우리 원장님까지 이렇게 잘리고 나오는 분도 있으니까. 아니, 저는 이제 실무를 안 한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아니, 원장 지금 그만둔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서울기록원장. 네,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조금 더, 몇 6개월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9년 하셨으면 오래 하셨네. 그러니까. 그것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일을 하시고 기록관리 일을. 서울시에서는 이제 서울시 본청의 기록관리 일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 했어요. 본청의 기록관리하고 아까 잠깐 말이 나왔던 알 권리를 이제 실현하는 부서로서 정보공개 정책을 하는 그 부서에서 한 5년 일을 하다가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 서울기록원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기록원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제 그쪽에 가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원장하고 막. 아니, 그거는 그러셨네. 뭐 아주 제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계속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역사학 하시다가 이쪽에 저는 있다는 걸 알고. 연구에 재능이 없어서 연구를 계속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역사 공부한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모색하는 중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서울기록원에 계실 때는 뭐 업적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서울기록원을 만든 것 자체가 그것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기록 그러면 대부분 이제 국가 또는 이제 정부의 일.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서울기록원에서는 이제 지방자치 기록. 그래서 이게 국가의 일이라고 하면 정부나 이렇게 이제 공식 기록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에 속해 있는 지역민들과 관련된 시민의 기록.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울의 기록 그리고 서울의 기억, 그러니까 시민들의 기억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넣으셨어? 네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잡으셨네. 네, 영역 자체가 기록만이 아니라 기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시민들 기록도 막 넣겠네. 시민들 기록을 저희가 뭐 10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록을 다 수집할 수는 없지만 시민이 이제 기록 문화를 접하고 기록을 통해서 어떤 교류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뭐 일종의 생태계 조성, 문화 역량을 키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도 서울 기록원 가면 막 그런 거 볼 수 있습니까? 서울의 기록들을? 네.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요? 그럼요. 근데 어디 서울 있는 거예요? 불광동에 있습니다. 그 서울의 그 혁신파크라고 불렀던. 그 있죠. 네네. 거기에 이제 서울기록원을 신축을 해서 건립을 했고요. 뭐 기록이 당장 많이 있지는 않는데, 원하는 거리가 있어요? 가면? 아니, 네, 있죠. 그렇게 당황하세요? 아니, 있습니다. 기록이 이제 아직도 이제 서울이 본청이나 뭐 다른 여러 기관에서 만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 뭐랄까 중요한 기록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거기 견학 이런 거 필수가 네, 견학 프로그램이 뭐 아주 잘 갖춰져 있죠. 서울 막 초창기 모습 막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이제 기록들이 뭐 이를테면 사진, 뭐 영상, 문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초창기 모습 볼 수 방금 있죠. 사진, 영상, 뭐 문서 네네. 이런 겁니까? 기록물? 네네. 그런 물건은 없어요? 물건들이 있죠. 물건들. 그러니까 일종의 그 행정적인 어떤 사용을 했던 박물관, 지인 같은 것만. 네네네. 행정박물. 그래서 역사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시장이 집무를 하면서 뭐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받은 선물 같은 거라든지 외국 뭐 정상들에게 받거나 뭐 이런 네네. 것들. 이제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아니면 기념품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런 것들 아주 옛날 것들을 뭐 가지고 있고. 뭐 아니 누구한테 이렇게 받은 선물도 기록물로 남겨야 됩니까? 집에 갖고 가면 안 되고? 그거는 공직자윤리법이라는 제도를 적용받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직무상으로 선물을 받으면 미화 $100. 그리고 우리 돈으로 10만 원. 네. 우리 돈으로 10만 원. 이상이면 안 돼? 네. 그 이상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국고로 반환되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기록으로 넘겨야겠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게 선물이 다 기록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리고 이제 또는 그 뭐라고 할까 일종의 서사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의미 있는 선물이라든지 어떤 계기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거는 그 서울기록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의미 없다고 다 집으로 가져가면 어떡해?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범법행위. 네, 그렇습니다. 그 역사학을 이제 전공하시고 근데 학자로서 이제 자질이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기록 연구사의 길로 들으셨다고 했는데 역사학자로 기록하는 거하고 기록 연구사로 기록하는 게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옛날에 기록 관리 전문가 그런 이제 뭐 보통 영어로는 아키비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키비스트는 역사학의 시녀인가. 그럼 폄훼하는 건데 그거. 아니 이제 폄훼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학자가 역사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록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에게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제공을 해주는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역사학자가 아카이브라고 하는 기록 보관소에 와서 그 기록을 보고 연구를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역사학자에게 기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학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아카이브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후 맥락을 통해서 다 전달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네. 네,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게 그런 관계입니다. 전통적으로. 시녀 관계예요? 시녀 관계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잇몸과
이빨의 관계라고 할까? 뭐 이런. 그래서 역사 연구자가 기록을 찾는데 그거를 하세호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정돈된 기록을 제공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기록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 기왕에 하시는 김에 연구도 해버리시지. 기록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통해서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 조금 다르죠. 결이 다르네. 네네. 아하. 그러면 이제 기록 연구사로서 그 처음 기록 남겼던 거 뭐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제가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기록을 그렇죠. 남긴 것을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 접했던 기록 하나 이제 뭐 일종의 에피소드 겸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두꺼운 기록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 하여튼 잡을 수 없는 정도로 두꺼운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의 이름이 잡철이었어요. 잡철. 네. 그래서 이제 잡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놀랐고 엄청나게 두껍다라고 하는 것에 놀랐고 그러니까 잡철이라고 하는 잡다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장을 하신 분의 이력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하신 분의 이력사가 지금 그걸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자필 이력서였거든요. 국회의장 하신 분의 자필 이력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기록인데 그게 잡철이라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기록 덩어리에 그게 들어가 있었던 게 관리가 전혀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잡철이라는 기록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원래 잡철이 나중에 국회 전시까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 기록이 저는 이제 그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집으로 갖다 놓으셨어야지 그걸. 제가 어떻게. 그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기간을 아주 낮게 해서 중요한 기록이 거기 휩쓸려서 없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생생하네. 정말 기록이 중요하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월요일 날 하루 더 모셔야 되겠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방금 얘기한 사례 그걸 좀 많이 듣고 싶어요. 네. 또 그런 관련 책도 최근에 내셨던데,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 더 모시고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기록연구사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이었습니다.